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강 쪽에 그쪽 방향의 협곡을 제가 오늘 이제 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아직 한 두 군데 남았는데 그쪽은 뭐 늦가을이나 아니면 뭐 한여름에 한 7, 8월 달 돼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생각보다 여건은 좋았는데 도라지나 이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라지 하소 뭐 중급 정도 하나 보고 오늘 산행이 좀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날씨가 비가 오고 이러면 제가 뭐 청기 누설을 하나 한다 했는데 오늘 제가 하나 뭐 영상이 그렇게 산행이 영상이 생각보다 짧게 오늘 한 4시간, 6시간 산행 예상했는데 4시간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청기 누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왜 산을 타면 산을 한번 오를 때마다 사람의 수명이 5월씩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직 뭐 이해가 안 가죠. 자,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람은 평균 남자가 평균 72세, 여자가 평균 74세 정도 삽니다. 자, 그걸 그렇게 뭐 통합해서 요즘 사람들의 요즘 평균 수명은 한 80세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인생을 반으로 나눴을 때 40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또 40 이후에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프타임이나 안건 마지막 뭐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는데 전후반 끝나고 마지막 뭐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이 아니라. 왜 후반전이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장기나 신체의 일부들은 4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나온 40년과 다가올 40년은 틀립니다. 인생을 반으로 나눴을 때. 왜냐하면 다가올 40년은 이제 지나온 40년은 부모한테 그 의존을 하고 또 몸도 좋고 건강도 좋고 체력도 좋고 열정도 절치기여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꿈과 열정과 패기가 있는 시절이었지만은 다가올 40년, 40대부터 지나버리면 이제는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내가 내 가족들을 이끌어야 되고 내한테 주어지는 어깨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 심적인 부담이 많죠. 그럼 사회적인 부담도 많은데다가 문제는 또 이제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이제 80년 역사 중에서 40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부터 건강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산을 좀 젊으실 때 접하라 하냐 하면 다른 운동들은 물론 다른 운동들도 너무 나이를 드시면 못하겠지만 특히 산이란 것은 40, 50에 접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지막 노선입니다. 40, 50에 산을 타지 아니하고 산과 친해지지 않으면 60, 70에서는 그게 절대로 없습니다. 여행은 70에도 갈 수 있고 80에도 갈 수 있지만 산이라는 것은 70, 80 되면 거의 못 갑니다. 왜냐하면 70, 80이 되어서도 산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그 40대, 50대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산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이를 드시면 40이 넘어가서 50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크게 한 3,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심장이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한 배만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태어나서 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끝나는 그 숨이 멈추는 시간까지 뜁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를 먹어서 심장 그 혈관이 막히고 탄력을 잃어버리면 심장에 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뛰어서 피를 1리터 보내는 그 심장이 이제 혈관이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번 뛰어서 1리터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번, 3번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계속 심장에 압박이 오고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한 50대, 60대 심장 사진을 찍어보면 20살 때에 한 배 반 정도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심장에 계속 무리가 와서 커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자, 우리 몸의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것은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의 모든 혈관들이 엄청나게 물속에 막꿔져가지고 거기서 혈액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것이 탄력을 잃어버리고 막히는 것은 막히고 이게 흐르듯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배관 파이프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좀 틀린 점이 뭐냐면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심한 부하가 걸리고 압이 찰 때는 이것이 벌어졌다가 좀 열리다는 거죠. 늘어났다가 또 압이 또 줄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를 좀 덜 줄 수 있죠.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이를 먹으면 심장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려요. 늘어날 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우리 몸의 폐의 기능이 정상인, 그러니까 20살의 기능배보다 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를 드시고 산에 올라가면 조금만 걸어가도 숨차잖아요. 왜 그러냐면 폐가 평상시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전성기 시절에 그런 폐 활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많이 몸도 지쳐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몸의 근육량이 그 전성기 때 20살 때보다 한 30% 40% 줄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뒤잖아요. 그래서 차도 보통 새 차를 뽑아서 한 4년, 5년까지 괜찮겠습니다. 한 7년, 8년, 한 30km에서 30만 km 이상 넘어가면 엔진을 보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도 인생의 전반은 즉 40이 끝나버리면 몸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기계는 보링도 할 수 있고 뭐 교환도 할 수 있고 이래 되지만 사람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 가장 피곤한 장기들이 뭐냐면 심장과 혈관과 그리고 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콩팥이죠.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뛰고 콩팥은 죽을 때까지 피를 거립니다. 얘들은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의 기능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남은 세대의 인생의 후반전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등산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등산을 하게 되면 사람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몸의 면역 기능이 5배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통 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체온이 1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변온동물이 아니라 항온동물입니다. 주위의 체온에 상관없이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 체온을 1도 올리면 그만큼 몸의 모든 장기의 모든 기능들이 작동할 때 몸의 체온이 1도 올리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차로 치면 차가 막 달릴 때 있잖아요. 막 그 기관이 팡팡팡팡 이렇게 움직일 때처럼 그럴 때 사람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온이 1도 올리면 면역 기능이 5배 증가한다 했는데, 그러면 뭐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 가서 따뜻한 데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데 있으면 체온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올리는 체온하고 제가 얘기하는 운동으로서 올리는 체온은 틀립니다. 자, 여기서 목욕탕에서 올리는 체온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그냥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올라가는 체온이잖아요. 이런 것은 몸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탈수 현상이나 이런 것은 생긴지 모르지만은 이 몸에 어떤 변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 보면 아침마다 뭐 목욕 가방 들고 뭐 아침마다 뭐 이렇게 달 목욕 끊어서 막 가고 사우나 가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끓는 물에 삼겹살 삶는 돼지 수육 삶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생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 올라가서 면역력이 5배 증가할 것 같으면 아무도 감기 안 걸리고 아무도 병 안 걸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체온의 1도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산입니다. 산. 자, 체온을 1도 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뛰거나 하면 몸에 갑자기 열이 발생하고 혈액의 공급량이 많아지고 피가 빨리 들고 이러면 체온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해봤자 뭐 1, 2분 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체온을 1도 올려서 면역력을 5배 증강하려면 최소한 체온이 1시간 정도 올라 있어야 됩니다. 30분까지는 안 되고 1시간 정도 올라, 1시간 정도 36.5에서 스타트해서 37, 38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배낭을 메고 경사진길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몸의 체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보통 60에서 80에서 100 정도 스타트했다가 140, 150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뻥뻥뻥 뛰면서 혈액이 공급이 굉장히 빠르겠죠. 산소 공급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폐 활량이 분당 뭐 150에서 200리터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피가 빨리 돌고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에너지 소모도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열이 막 나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체온이 36.5에서 스타트해서 37, 38까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자 몸이 올라가잖아요. 그 문제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버페이스가 나면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폐가 터지거나 이래서 다운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산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올라가지는 못하고 막 스톱돼 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사람 우리 몸의 기능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신경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뇌에서 신경계통을 전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신경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숨을 쉰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콩팥이 폐를 거린다거나 이런 것은 내 의지가 있잖아요. 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뭐냐면 우리